안녕하세요. 커리어와 인사의 모든 것 닥터벤입니다. 오늘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취업에 대한 정보는 세 가지 정도의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이나 직무 선택을 위한 직무 정보, 기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채용 정보, 자소서의 작성이나 면접 후기 또는 회사 평판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취업 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임의적으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고 많은 직업과 직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새롭게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의외로 직업의 선택의 폭은 매우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개인이 만들어 온 전공이나 자격증과 같은 그런 스펙트를 내던지고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제 와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막막하고 그리고 이미 늦은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공이나 자격증과 연관이 되어 있는 직업이든 그렇지 않은 직업이든 우리는 충분한 정보들을 통해서 커리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강조해야 할 역량 포인트를 찾는 것은 우리의 취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직업 정보를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 워크넷 안에 들어있는 한국 직업정보 시스템입니다. 전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와 필요한 지식들이 잘 다루어져 있는 편이고요. 직업에 대한 전체적이고 평균적인 모습을 다루다 보니까 산업적 특징과 현실에 대한 괴리감이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을 커버하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좀 체계적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 산업과 직업에 대한 트렌드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매우 낮아서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감을 잡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커리어의 성장 과정들을 잘 표현하고 있으니까 개인의 커리어 설계에도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NCS는 최근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선발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직업 또는 직업 능력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그에 맞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채용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좀 다 다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NCS 사이트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NCS 채용 절차와 직무평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이 NCS 사이트를 활용하면 별도의 교육을 듣지 않아도 또는 책을 사보지 않아도 거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트의 구성이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반 사기업에서는 현재 NCS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NCS를 사기업에까지 좀 전파를 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많은 예산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의 시스템이 자신들한테 맞는 옷인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직업정보 시스템에서 직업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커리어 방향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었다면 NCS에서는 그 해당 커리어에 필요한 역량과 채용 기준들을 살펴보는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직업정보 시스템에서는 직업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커리어 방향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었다면 NCS 사이트에서는 그 해당 커리어에 대한 필요한 역량과 채용 기준들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취업을 알아보는 구직자도 또는 채용 공고를 게시하는 기업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역시 이 사람인이나 작포리아라는 이 두 사이트입니다. 두 사이트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사람인은 헤드헌팅과 파견회사에 대한 채용 공고를 좀 별도로 두고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기업에서 직접 구인하는 채용 공고가 매우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직에 대한 접근을 하는 데는 매우 용이한 편입니다. 취업을 알아보는 구직자도 채용 공고를 게시하는 기업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역시 사람인과 잡코리아라는 이 사이트입니다. 두 개의 사이트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람인은 헤드헌팅과 파견회사에 대한 채용 공고를 좀 별도로 두고 있고 그런 심사에 있어서 좀 엄격하게 하는 편입니다. 기업에서 직접 구인하는 채용 공고를 접하는데 매우 용이하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또는 공채든 직접 구인을 목적으로 하는 공고를 좀 챙겨보고 싶다면 사람인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잡코리아 사이트는 파견회사와 헤드헌팅 회사의 구인 공고가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사람인보다는 기업의 공고 게시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사람인에서 보지 못한 채용 공고가 간혹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는 채용 포지션에 대해서 고용시장에 100개의 채용 공고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인에는 예를 들어 85개의 공고가 올라와 있고 잡코리아에는 170개 공고가 올라올 확률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100개를 초과하는 70개는 대부분 헤드헌팅 광고나 파견회사의 광고가 좀 믹스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뭐 스팸성 광고도 꽤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골라줄 필요가 있고요. 중복 광고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일단 두 사이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중견기업의 이상의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람인만 봐도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빠짐없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잡코리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사이트에 대한 장단점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둘 중에 어디를 봐야 되냐라고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나 80% 이상은 대부분 중복되는 정보를 싣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은 두 군데 모두 채용 공고를 올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두 사이트 모두를 보는 것이 좀 수고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검색을 하고 지원하는 속도는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들이 빨라질 것이고 지원 분야에 대한 대부분 채용 공고들이 머릿속에 이미 쉽게 그려지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씹던 채용 공고가 나에게 필요한 채용 공고인지 그렇게 선별적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직무에 따라서 전문화된 사이트들도 꽤 있죠. 뭐 스타트업 기업과 뭐 IT 개발직에 대해서 좀 전문화된 사이트도 있고요. 뭐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연구직과 교수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 또는 외국계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올려놓는 사이트, 무선통신, 우리 RF 쪽이라고 하죠. RF 쪽의 기술직이나 페이닥터, 간호조무사, 웹디자이너, 무역인사, 회계, 이런 특정 직무들의 채용 정보를 담은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직무가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직업 시장이 매우 한계적인 곳은 대형 취업 포털 사이트보다 직업별 특정 사이트의 일자리가 공유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반적인 기업에 종사하는 직업이고, 그런 경우에 대부분 사람인과 잡코리아에서 거의 정보를 이제 끌어다가 옮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인과 잡코리아에서 어느 정도의 채용 공고를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취업 블로그나 취업 카페에서 채용 정보, 취업 노하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취업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카페 회원들이 사실상 질 좋은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글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그런 수고스러움을 대신 해주겠습니까? 아마도 취업 카페에서는 대부분 낚시용으로 작성된 글이 좀 많고 알짜 정보가 이미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많은 여러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개의 취업 포털 사이트처럼 허위 공고에 대한 그런 검증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대하실 때는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입사 지원자의 질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원자의 양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사람인과 잡코리아를 제외하고 특정의 구직 사이트에서만 우리가 기업이 구인을 하는 경우 그만큼 그런 상황들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인과 잡코리아를 제외하고 특정의 사이트에서만 구인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는 것이죠. 다만 상시 채용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선 긴급하게 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의 직무에 관련된 그런 사이트에 장기적으로 구인을 올려놓은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는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매우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한 퇴직자가 있었어요. 기업에서는 해당 사이트로 좀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리뷰는 이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인에 대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기업에서는 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리뷰를 내려야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하나 싶더군요. 차라리 해당 기업에 대한 좀 자유로운 대화들이 오가는 채팅 앱이 있죠. 그 앱 같은 경우는 재직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좀 흐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의견은 매우 개인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악의적인 이런 후기들로 인해서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데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채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막대한 헤드헌팅 비용을 좀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업체들의 좀 애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경영자들에 대한 비난이죠. 경영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신입사원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와 또는 사수, 선배, 나를 관리하는 팀장들, 그런 사람들 간의 관계와 인성이 좀 중요한 것이고 팀의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입사하고 퇴사할 때마다 얼굴을 마주치는 그런 경영진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분위기를 인지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정보, 채용정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설계하고 채용정보를 손쉽게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서 직업을 선택했을 때 분명 더 좋은 성과가 날 것이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알고는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가 가진 강점이 스스로의 착각은 아닌지 여러분들과 함께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